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포닥 생활을 지금 한 2년 차로 하고 있는 황영규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이미 포닥 생활을 다 하시고 다 이미 여기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떤 분 자신의 어떤 겪었던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충분히 조언해 주실 게 많은데, 저는 일단은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왜 포닥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나서 여기 살면서 어떠한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는지 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닥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왜 제가 포닥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포닥은 아시는 것처럼 박사 졸업 후에 독립된 연구자로서 포스트 닥터럴 리서처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래서 포닥이라고 하면은 연구 제안 작성이라든지 연구 프로젝트 주관 또는 논문 작성까지 그런 어떤 독립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하울링.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닥을 하는 목적은 전문성 향상 및 연구자로서 능력 강화. 그러니까 결국은 포닥을 나왔을 때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 연구실에서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박사조사 2017년도에 보면은 해외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들의 수를 확인한 건데,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 중에 설문조사 했을 때 약 거의 80% 정도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박사 진학 후 과정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되시고요. 저도 그런 마인드로 일단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학부 전공은 생명과학 유전공학과였고요. 그 다음에 석사, 박사를 신소재공학과에서 플렉스 일렉트로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 학부 때는 간단하게 아랍도시스 그래서 유전체에서 식물 생략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은 플렉스 오렐이라든지 일렉트로닉스 쪽으로 전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포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이제 식물 쪽 하다가 일렉트로닉스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콤비네이션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고려한 사항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토픽, 그리고 두 번째 퍼포먼스,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외국을 나갔을 때 그 연구실에서 제가 어떤 필드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퀄리티의 많은 수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필드가 일단 학부는 식물이었고 그 다음에 전자소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융합할 수 있는 어떤 필드를 좀 찾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식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생물과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를 조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나중에는 이제 유니버시티나 리서치 인스티튜트나 아니면 회사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포닥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건 재밌는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높은 임팩트 페이퍼라는 게 어떤 걸까? 높은 저널, 좋은 저널이라는 게 어떤 걸까 했을 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중력을 발견했을 때는 높은 저널, 그리고 오렌지 또한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로우 임팩트 페이퍼가 된다, 이런 식인데, 결국은 얼마나 노빌티가 있느냐, 그런 연구를 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포닥 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잡은 게 식물 쪽 폴론과 일렉트로닉스를 하시는 분을 찾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분을 찾아보게 됐죠. 찾아보게 되니까 폴론을 이용한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일렉트로닉스에 접목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계셨다. 근데 그분이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공대에 있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이분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난양공대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무엇이 있을까? 그때 봤더니 되게 화려한 동네더라고요. 밤 야경이 되게 멋있고 뭔가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존엄 중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면 정말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죠. 처음에 딱 싱가포르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오케이, 가보자 했는데 실제 학교랑 아까 그 환상적인 그 위치가 1시간 거리였더라고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연구에만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인드로 해서 이제 싱가포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TU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찾아봤죠. 근데 NTU도 상당히 유명한 학교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패스트 라이징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랭킹 순위도 높았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QS 탑 50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하는 학교였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랭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43위, 약 6단계를 뛰어 올라서 43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있는 매트리얼 사이언스는 1위다. 세계 1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학교구나. 그리고 네이처 인덱스 봤더니 세계 2위라. 2위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또 혹하게 되더라고요. 또. 학교도 좋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하고, 일렉트로닉스도 하고. 제가 했을 때는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다양한 곳과 코어를 하고 있었다. 코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연구할 때. 근데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어떠한 연구실과 코어를 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논문의 퀄리티도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런 전문성들이 복합되었을 때 좀 더 높은 저널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다양한 학교와 코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 조남주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다양한 것과 코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싱가포르에 제가 왔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일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연 싱가포르에 있는 곳에서 제가 혼자 와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했죠. 자비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제가 요 고민을 좀 해봤는데, 호닥은 외롭고 힘든 곳이라는 거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교수님들은 다 해보셨을 거고 힘들었는지. 첫 번째 일적인 부분에서 고려했던 게 이제 연구 환경과 집하고 셀러리. 연구 환경은 당연히 이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포획 가능한지, 그리고 하우스 어디서 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셀러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일단 많으면 또 좋습니다. 먼저 장비. 싱가포르는 이제 중앙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장비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리스트에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각각 날짜별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 전에 트레이닝, SS를 다 받아야 되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 이제 넘어가는 시기인데,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과거에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어쨌거나 장비는 이제 물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 통해서 거기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컨펌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효율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쉽고 사용도 편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전문성과 피드백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갔을 때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게 되고, 그 장비가 그 연구실에서는 메인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샘플을 준비했을 때 조언을 얻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뭐랄까 노하우 같은 것도 좀 배울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관리만 하세요. 장비가 망가졌을 때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쓸 수 있는 사용법에 대해서 매뉴얼적으로 알려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한국 같은 부분에서는 장비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가야 되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좀 사용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만약 있다면은 그분이 통해서 하는 것 때문에 피드백이나 전문성에서는 상당히 높은 어떤 스코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어떻게 보면 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겠죠. 신규 박사 학위자 연령별을 보시면 30에서 40세 그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있을 때 결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있거나 그러니까 자녀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포스닥을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족과 함께 나와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미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 음식, 뭐 의학 있겠죠? 그런 거 비교해 봤을 때 하우스는 상당히 비싸요. 왜냐면 이거는 뭐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싱가포르가 확실히 비싼데, 일단 싱가포르는 전체를 다 빌리는데 보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는 학교에서 먹으면 쌉니다. 근데 나가는 순간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로 뛰게 되죠. 2배, 3배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의학,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치과도 가보고 이제 내과도 몇 번 갔었는데 CT 한 번 찍는데 1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조영제 넣고 해서 한 번 찍는데 한국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가격이 저는 의학, 그러니까 치료비로 100만 원 넘게 쓴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그런 생활비 쪽으로는 되게 차이가 큰 거죠. 싱가포르에 살아가기가.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달 3인 가족 생활비 정도를 이렇게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5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이건 뭐 정확히 컨펌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싱가포르 포닥 연봉은 5,2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은 한 5,880만 원. 이건 학교마다 다르면 어떻게 다르겠지만은 아마 교수님들은 뭐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랑 좀 모자라요. 이걸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 살기는 살 수는 있지만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포닥들이 가족을 데리고 여기 온다? 약간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작아서 생활을 못한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찾아보니까 이제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저희 총장님께서 해외 우수 포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비를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기 전이더라고요. 근데 언제였더라?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정보는 저는 없었어요. 어떻게 구할 수도 없었고. 근데 기사로 일단 이번에 찾아보면서 나온 건데 이런 정보도 많이 없었죠. 저는 알아볼 것도 별로 없었고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 이건 뭐 근데 미국을 가시든 어딜 가든 똑같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포닥을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목적은 외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직업을 버는 거죠. 뭐 학교든 연구소든 회사든 어디든 한국으로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보시면 이공계 박사가 보시면 2018년도에 약 6,350명 정도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 정도는 외국으로 나가겠죠. 포닥을 하기 위해서. 근데 보시면 그 목적이 뭐냐면 경력 스펙을 쌓기 위해서 42.2%.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목적이죠. 경력.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외국에서의 기간 그리고 자기 퍼포먼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미국. 이건 잘 모르겠어요. 중국을 진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 다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싱가포르에는 몇 명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봤을 때 대부분 박사 맞추는 과정은 40%에서 30%. 이것도 보시면 3분의 1은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외국을 나왔을 때. 자연공학 계열도 보시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 말은 외국으로 나가서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잡을 잡겠다. 한국에 들어갈 때 좋은 잡을 잡겠다. 그런 마인드로 다 일단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목적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외국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외국에서 이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겠지만은 그래도 30% 이상의 분들은 다 한국 가서 취업을 하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해서 실적을 쌓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을 때 좋은 직업을 갖겠다. 그게 제 목적이었죠. 근데 문제는 여긴 네트워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네트워크보다는 포닥들의 네트워크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저는 여기 2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포닥분들 만나서 어떤 뭐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이 연결해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큰 그룹, 그러니까 빅 그룹 같은 경우에 가면 한국인 포닥이 한 15명 돼요. 15명? 14명에서 15명 되는 그룹도 있어요. 전체 포닥 중에서 한국인 비율이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되게 끈끈해지죠. 서로 간에 커넥션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교수님도 그랬지만은 한국 마피아라고 불렸대요. 중국 마피아가 있고 한국 마피아가 있다. 한국인 그룹들의 모임이 있고 중국인 그룹의 모임이 있다. 근데 그건 어쨌거나 큰 그룹 안에서 얘기니까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도 갖게 되죠. 어느 그룹 출신 모임들 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 포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프로덕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약간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한국 들어가면 서로 간에 어떤 정보 공유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만나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보다는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무슨 일 연구를 하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걸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실 같이 투어를 해가지고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아이디어 미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프로덕트들끼리 모여서 어떤 주제들 갖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 접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좀 해가지고 좀 더 높은 질의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만난 적이 별로 없고 교수님 통해서 아니면 만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보면 이제 싱가포르 내에 포닥이 몇 명인지 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NUS 또는 NTU 그러니까 NTU 내에서도 한국인 포닥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어떤 커넥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체의 어떤 뭐 톡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별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미국으로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아직 포닥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나중에 뭐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좋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느낀 점은 어떤 재정 지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인 가족의 어떤 재정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재정과 연구 네트워크 그리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맵 전체를 보시면 모두가 다 한국 내에서 다 연구소든 학교든 회사든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서로 윈윈하면서 좀 더 연구의 질을 좀 높이고 좀 더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